청룡의 해를 우리가 접수한다. 트로트 여신 조정민, 요요미, 윤수현. 자, 이 세 사람의 인터뷰가 OBS 언론사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왜 설명드리느냐? 아이러니하죠? 이미 결과가 아직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번 준결승 라운드 무대가 모두 다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이 준결승 라운드 이제 아시다시피 남아있는 신곡 미션 무대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이죠. 그 와중에 오늘 제가 앞선 영상에서 뭐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27일 토요일 날 결승전 녹화가 완료가 됐다. 그런데 제가 왜 갑자기 준결승전 이야기를 말씀드리느냐? 아직 이 준결승전에 대한 결과 발표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준결승전에서 14명이 10명으로 줄어서 결승 진출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결승 진출한 10명이 오늘 마지막 녹화 일정을 완료 지었습니다. 그러니 10명 중에 4명이 탈락했을 텐데, 자,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게 제 생각에는 저의 추측과 근거로 인해서 나온 탈락자 명단이 아닌가. 자, 왜냐? 보세요. 이제 신곡 미션 무대가 방영되기만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신곡 미션에서는 사실 엄청난 작곡가들의 노래를 받아서 김다현, 전유진 양, 그리고 다른 참가자들 역시 자신만의 환상적인 무대를 펼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청룡의 해 우리가 접수한다. 트로트 여신 조정민, 요요미, 윤수연. 자, 느낌이 오십니까? 조정민 씨와 요요미 씨와 윤수연 씨. 세 사람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이들은 현역가왕 내에서 사실 굉장히 탈락 위기에 놓여져 왔었다라는 겁니다. 이 윤수연 씨 같은 경우도 요번 라이벌전에서 엄청나게 낮은 점수를 받았죠? 요요미 씨는 이미 탈락했습니다. 조정민 씨는 또 어떻습니까? 조정민 씨는 지금 거의 기사회생 수준으로 나오고 있지만 많은 시청자분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세요. 조정민 가수가 매력적인 건 사실이지만 준결승 진출까지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만약 결승 진출까지 하게 된다면 이거 뭔가 형평성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제 예상이지만 조정민, 요요미, 윤수연 이 세 사람은요, 최근 이 준결승 진출 이후 결승 진출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곳에서 탈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강력하게 듭니다. 지금 남아있는 방송 일정이 아시다시피 신곡 미션 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무대는 이미 몇 주 전에 녹화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OBS의 언론 인터뷰는 언제 진행이 됐을까요? 자, 이게 26일 오전 10시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적어도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인터뷰를 따서 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결론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중에서 조정민 씨와 윤수연 씨가 아직 이 준결승에서 최종 탈락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요요미 씨는 이미 탈락했고 조정민 씨, 윤수연 씨 이 두 사람 역시 어떻습니까? 탈락 멤버이기에 일정이 조율이 되어 인터뷰를 하게 된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좀 되지 않습니까? 아직 현역가왕 일정이 남아있다면 당장 앞에 말씀드렸던 27일 녹화 일정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녹화되는 거 아니잖아요. 무대 연습도 해야 되죠. 준비도 해야 되죠. 리허설도 해야 되죠. 할 게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른 언론사 인터뷰할 수 있겠습니까? 실예로 지금 다른 참가자들 전유진, 김다현 이런 친구들, 김다현 양은 최근 행사장을 한번 다녀오긴 했지만 대부분의 가수들은 어떻죠? 사실 저런 인터뷰 일정 잡기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인터뷰를 잡아도 글로써 나오는 게 다죠.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 아예 영상으로 촬영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예 일정을 제대로 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아쉽지만 이 세 사람은 탈락을 한 게 확실하지 않나. 특히 조정민 씨와 윤수연 씨 이번 준결승 라운드 무대까지 살아왔지만 결국 이 두 사람은 결승 진출해서 좌절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 사태가 무엇입니까? 사실 조정민, 윤수연 씨에 대한 부분보다도 결승 녹화까지 다
끝이 났잖아요. 최종 녹화 일정이 끝났단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김다현, 전유진 양은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느냐? 지금 전유진 양 같은 경우는 결승 진출을 최종 1위로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다현 양 역시 최종 거의 상위권으로 결승을 진출했다. 그럼 이렇게 진출한 두 사람이 어떤 무대를 펼쳐서 어떤 점수를 받았느냐? 이거 아주 초유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이 결승 무대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주 녹화 현장에서 진행이 됐다. 자, 요렇게 전달해 드렸죠. 그런데 이 중에서 역시 전유진, 김다현은 대단했다. 이런 극찬 평가가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어땠습니까? 쏟아졌다. 제가 요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도 그럴 만한 게 이 전유진 양 같은 경우 사실 요번 준결승 이 신곡 미션을 앞두고 있지만 요 최종 1위 하기 전에 김다현 양과의 이 승부에서 사실 아직도 몇몇 분들은 공감하기 어렵다. 전유진이 이긴 무대였다. 또는 어떤 분들은 아니다. 이번에는 김다현이 잘했다. 네, 다양한 사실 이야기들이 아직까지도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유진 양이 결승 무대에서만큼은 김다현 양을 이기지 않았을까? 이러한 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겠다. 자, 왜일까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결승전 같은 경우 특히나 뭐 아시다시피 이 실시간 문자 투표 생방송이 함께 진행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순위 변동이 지금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번 준결승전만 해도요. 신곡 미션 무대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당장 이번 주에 방영이 되는데 신곡 미션 무대가 방영되고 바로 결과 발표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왜일까요? 스밍 점수가 합산이 돼야 돼요. 스밍 점수가 합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다음 주 때 최종 결과 발표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리고 그 점수의 혜택이 이 결승전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고 이 결승전 때 실시간 투표 생방송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어떻습니까?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추측이 많은 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점을 말씀드리면 지금 아시다시피 요번 최종 녹화가 끝났잖아요. 이제 2월 13일이면은 현역가왕 종영입니다. 종영. 방송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종영이 되고 나면 여기에서 현역가왕이 끝나냐? 아, 한일전이요? 맞습니다. 한일전이 있는데 그 전에 더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정된 탑7 있지 않습니까? 여기 탑7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유진, 김다현, 린, 그리고 마이진, 마리아, 그 외에 뭐 박혜신 씨가 될 것이냐, 류원정 씨가 될 것이냐, 지금 요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에 강혜연 씨까지 후보로 지금 어느 정도 선별이 되고 있어요. 이 마리아 씨도 어찌 보면은 외국인이다라는 특성이 있지만 사실 유튜브 조회수가 워낙 높기 때문에 떨어뜨리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 이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도 사실 강혜연 씨가 류원정 씨와 함께 2, 3위까지 올라왔고 오히려 김다현 양이 5위로 하락했단 말이죠. 마리아 씨도 국민투표가 7위이기 때문에 이 별사랑 씨와 또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합격자 선에 있는 건 마이진, 김다현, 린, 전유진 요렇게 지금 4명의 사람이 거의 확정을 짓고 있는 분위기이고 그 외에는 사실 변동폭이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대국민 투표에서도 나타나지만 김다현 양 같은 경우는 사실 5위권까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 김다현 양의 팬분들과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다시 한번 집중이 된다면 금방
탑3 안에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대국민 투표 순위가 계속하여 앞으로 남아있는 라운드 때마다 이어진다면 이거 자칫 잘못하면 김다현 양 탑7 안에는 저는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생각되지만 탑7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진선미 아니겠습니까? 진선미. 그 진선미 안에 김다현 양이 못 들어가게 되는 사태가 이 대국민 투표 결과로 인해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 경연 현장에서의 증언을 놓고 봤을 때 전유진, 김다현, 린 이 3파전이 현실화됐다. 이 세 사람의 무대 점수가 가장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런 평가가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김다현 양을 응원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거 투표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후반부에 가서는요. 지금 전유진 양 같은 경우는 부동의 1위입니다. 이 부동의 1위의 투표 점수가 모조리 합산되는 순간 사실 탑7 내에서도 그렇지만 이 진선미라는 1위부터 3위까지의 순위를 결정짓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국민 투표 순위가 만약 이 상태로 흘러간다. 김다현 양이 탑3에서 계속 밀려나 있다. 그럼 진선미 탈락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투표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현역가왕 가수들의 일정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일전 이전에 방송 일정이 또 있다고 했습니다. 스케줄이 그냥 뭐 줄줄이 예정되어 있어요. 이 MBN에서 직접 공지한 내용을 살펴보면 2월달 자 뭐라 말씀드렸죠? 2월 13일 날에 방송이 종영되는데 이 이후에 갈라쇼가 있습니다. 누가 나옵니까? 탑7만이 등장하는 갈라쇼가 또 열려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갈라쇼라는 게 뭐죠? 약간 좀 이 방송 프로그램에 아주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이 될 겁니다. 이 갈라쇼가 한두 번에 걸쳐서 끝날지 아니면 진짜 3-4번까지 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편성 일정에서 갈라쇼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랍니다. 이게 언제까지 방영이 되냐. 제가 방금 한두 번이 아니라 3-4번이 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3월 5일까지 매주 화요일 10시에 방영이 됩니다. 이미 이게 지금 편성표에 확정이 돼 있어요. 이게 끝나고 나서 한일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한일전은 어떻습니까? 3월 중순쯤으로 예상이 되죠. 이 엄청난 일정들이 지금 앞두어져 있는 상태인데 결승무대 녹화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방송 회차가 몇 번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 몇 번 안 남은 방송 회차가 13일날 종영되면서 최종 탑7 진선미가 딱 박히고 나면 이거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한일전 가서 뒤집을 수 없어요. 이 상태로 바로 갈라쇼가 매주 화요일 10시에 3월 5일까지 거의 한 3주 가까이 방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결승무대 진출하여서 사실 탑7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알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더 대단한 건 뭐냐? 제가 3월 중순으로 말씀드렸던 이 한일전 있지 않습니까? 한일전은 3월 12일부터 방영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 탑7과 일본의 탑7이 3월 10일부터 언제까지냐? 4월 9일까지 한일전 경쟁이 본격화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일정이 숨가쁘게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3월 5일까지 방영되고 나서 1, 2주 쉬고 바로 한일전 방송이 방영이 되는 겁니다. 한일전은 총 5회차 방송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기존에 있었던 현역가왕과는 편성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이건 역시 매주 화요일 10시라고 합니다. 화요일 10시인데는 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요번 이 결승전 마지막 날 녹화 일정 때 공개되어 있는 지금 이 김다현, 전유진, 가수 린 이 3명의 3파전이 지금 최후의 진선미까지 이어져야
앞에 말씀드렸던 김다현 양의 대국민 투표가 잘 이루어져야 이 진선미 안에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거에 따르면 사실 이 김다현 양이 전유진 양 못지않게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결승 무대를 마쳤다라는 후문이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순위의 변동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바로 대국민 투표 때문이다. 만약 이 김다현 양이 사실 진선미 안에 포함되지 않고 탑7에만 포함이 돼도 이 갈라쇼부터 한일전까지 다 가게 됩니다. 이 한일전에서 또 어떻습니까? 최종 진선미 뽑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번 한국 내에서의 탑7 순위보다도 최종 이 한일전에서의 승부가 얼마나 잘 나오느냐도 관건일 것 같고, 만약 한일전에 최종 진선미가 없이 그냥 팀전으로만 경연을 해가지고 최종 한국 팀이 이겼다, 일본 팀이 이겼다, 요거만 나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선미는 아니어도 MVP 선정 발표는 어떻습니까? 저는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전유진, 김다현 양이 두 사람 다 이 현역 가왕에서 강력한 진선미 후보입니다. 둘 다 1, 2위를 다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이 두 사람 중에서 최종 1, 2위가 나오는 게 제가 봐도 이 프로그램의 좀 형평성상 팬덤의 규모라던가 이 두 사람의 유튜브 조회수라던가, 어떤 분들은 유튜브 조회수가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뭐가 다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유튜브랑 투표만큼 명확한 팬덤의 규모와 인기의 척도를 알 수 있는 기준점이 있을까요? 마스터들의 평가로 나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평가하고 지지해준 그 결과가 결국 유튜브 조회수, 음원 스밍, 인기 투표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전유진 양은 아마 탑7의 선정은 물론이거니와 최종 진선미에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여지고, 김다현 양 역시 유사했지만 지금의 대국민 투표 순위가 반등되지 않으면 굉장히 좀 진선미 탈락 위기에 놓일 수도 있겠다. 요런 지금 분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현역가왕 전유진, 김다현 불과 26점 차 초접전. 중간순위 1위 강혜연, 박희신, 14위 김사나 2라운드 끝장전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 자, 요런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번 회차 때 준결승전으로서 막바지에 다다르는 드디어 각자의 라이벌전에 이은 이 뒤집기 한판, 뭐 사실 뒤집기 한판 무대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어찌됐건 이 수많은 멤버들의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 상태이죠. 과연 여기에서 최종 탈락자가 누가 될 것이냐. 자,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기사에 보면 최고 시청률 16.4%라는 기록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사실 제 영상을 보시면서 그 스포일러가 맞다 틀리다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전달드리지만 이 스포일러를 확실하다라고 할 수도 없고, 현장에 다녀오셨던 분들의 말이라 할지라도 이거 정확하게 말하기에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저 역시 예측과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들로 말씀드리는 논평 추측이다 항상 말씀드렸던 거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가끔 이거 틀렸네요 이러면서 막 분개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에게 좀 죄송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찌됐건 확실한 건 이 전유진, 김다현 그리고 린, 지금 이 사진 보십시오. 사진 제공 어디서 했는지 아세요? MBN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뭐 다른 참가자들 많을 텐데 이 사진 속에 누구의 사진이 가장 눈에 들어오십니까? 이거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필 우연인데 전유진, 김다현, 린, 이 세 명의 가수에게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편집 사진이라는 걸 누가 봐도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던 이 세 명의 3파전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 결승 무대에서 강력하게 영향을 끼칠 거다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불과 2만 뷰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김다현, 전유진, 현역가왕 준결승 무대 인기도 박빙이다. 아, 여기에 대해서 간밤에 저에게 진짜 문의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왜인가 실제로 이 MBN 뮤직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봤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가 많을까? 자, 지금 보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김다현 양이 137만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보이시죠? 137만회. 전유진 양이 136만회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지금 조회수 차이가 1만 배밖에 나고 있지 않은데 어떤 문의가 사실 좀 많았느냐. 김다현 양의 유튜브 조회수가 단시간 내에 너무 빨리 올라갔다. 이렇게 문의 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사실 저도 원픽 가수가 따로 있지만 이런 유튜브 조회수 반영이라던가 스밍에 대한 이야기 제가 참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걸 제가 여기에서 감나라 배나라 하기에는 너무나 좀 애매하면서도 위험한 부분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뭐라고 단정 짓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단 중요한 건 이 김다현 양과 전유진 양의 이 유튜브 조회수에 대한 이 박빙 팬 활동이 아주 뜨겁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사이에서는 아니 저 가수 유튜브 조회수가 어제 대비 왜 저렇게 많이 올라갔지?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우리가 열심히 스밍했는데 왜 오해하냐?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확실한 건 이 두 소녀의 인기가 이 유튜브 조회수만 봐도 어마무시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두 팬덤이 경쟁을 붙으니까 어떻습니까? 김다현 양이 137만회, 지금 마리아가 37만, 박혜신 21만, 류원정 16만, 3파전의 주인공인 린 씨도 97만, 그리고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명인 마혜진 씨도 44만인데 전유진 양과 김다현 양의 유튜브 조회수가 130만을 훌쩍 넘었어요. 자,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뭐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비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은 제가 굳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논란이 너무 커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확실한 건 결과적으로 보세요. 여러분들의 이 불붙은 팬활동이 결국 이 두 가수의 유튜브 조회수를 말도 안 되게 미친 듯이 상승시키는 결과를 끌어냈다. 전 그래서 이 두 가수 역시 마찬가지지만 양쪽 팬덤 분들도 선의의 경쟁, 나아가서는 이런 말이 있죠. 강력한 라이벌이 나를 성장시킨다. 지금 이 두 친구가 강력한 라이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전유진 양이 어떤 부분에서 훨씬 앞선다. 또 뭐 어떤 분들은 김다현 양이 어떤 부분에서 훨씬 앞선다.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라이벌이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땐 지금 결론적으로는 이 두 친구의 유튜브 조회수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현역가왕에서 감히 이 두 사람을 빼놓고 우승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가릴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감히 가릴 수가 없다. 이게 좀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아가선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현역가왕 바로 27일 토요일 날 무슨 일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녹화 일정, 최종 결승 2라운드 녹화 일정이 바로 27일 날 예정되어 있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현역가왕 공식 인스타그램에 보면은 요런 공지가 올라왔었죠. 21일까지 신청 마감을 받았고 27일 날 오전부터 바로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CJENM 스튜디오 센터에서 바로 녹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마지막 결승 2라운드 녹화전이었다라고 보여져요. 왜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트롯 한일전을 향한 마지막 관문 결승전이다.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가 좀 갈려요. 어떤 분들은 이미 요때 요 전 일정이죠. 이 전 일정 때 이미 현역가왕의 결승 1라운드를 녹화했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유진 양이 압도적인 1위로 준결승을 진출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나아가서는 이 신곡이
발라드 장르다. 작곡가가 천재 작곡가다. 이런 스포일러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이에요. 아마 요번 결승 2라운드 녹화 직전에 마지막에 썼던 이 녹화 일정이 사실 결승 1라운드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녹화 분량이었을 수도 있겠다. 쉽게 말해서 이 준결승 이후에 결승 라운드 뭐 발표라던가 그 사이에 지금 1회차 방송분이 늘어났잖아요. 이게 꼭 그 경연 라운드 방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 특별편이라던가 비하인드 편 뭐 요런 것들이 방송 분량을 더 잡아먹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녹화 일정이 알고 보니까 결승 1라운드 녹화 완료가 아니라 제 생각입니다. 아마 준결승 이후에 결승전 직전 또는 초반부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녹화됐던 일정의 결과들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죠? 요번 결승전 녹화 일정인 27일 날 파주에서 녹화 일정이 완료가 됐다. 물론 어떤 분들은 저녁까지 녹화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미 뭐 현장에서 녹화하신 분들에 대한 후문들이 지금 속속들이 유튜브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하나둘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녹화장에는요 핸드폰 반입이 안 돼요. 왜냐하면 혹시나 모른 무단 촬영 또는 무단 녹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핸드폰은 반납하고 입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녀오신 분들이 뭐 완벽하게 누가 몇 등이고 누가 몇 점이고 이거는 안 되잖아요. 하지만 윤곽을 드러내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탑7 유력 후보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고 진선미가 예상되는 후보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확실한 건 본방송이 되어 봐야 돼요. 이런 질문 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니 내가 알기로는 이거 본방송 진행이 되어야 이거 현역 가수들 실시간 투표 점수 반영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오늘 27일 녹화분까지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생방송 진행분과 아마 합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녹화를 하고 나서 약 2시간 정도 방송이 되잖아요. 2시간 정도의 방송분을 녹화해 왔다라고 한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생방송 진행분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했기 때문에 아마 한 50%에서 60% 정도만 녹화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사실 이런 형태는 기존 미스터 트롯 때 다 동일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방송 진행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출연자들이 녹화 때 입은 의상을 입고 그대로 생방송에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요 모습이 요번 준결승 진출 라운드 이후 그러니까 다음 회차 방송분 이후 11회, 12회 이 두 번의 방송에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현역가왕 전유진, 김다현 그 외에 다른 참가자들 지금 꼽히고 있는 가수가 린, 마이진, 마리아 그리고 강혜연 요렇게 6명에다가 지금 예측되는 사람들이 뭐 류원정, 박혜신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뭐 요런 참가자들이 지금 많이 후보로 탑7에 거론되고 있다. 김양은 탈락했다라는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요렇게 탑7이 되지 않겠냐. 지금 얘기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스포일러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확실한 건 전유진, 김다현이라는 참가자는 그야말로 막강한 무대를 선보였다. 미친 무대를 선보였다. 이게 팩트입니다.
다녀오신 분들의 대다수의 의견은 이것이 지금 팩트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궁금한 점이 있죠. 이 전유진, 김다현 두 친구가 결국 나중에 최종 무대에 진출을 하고 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서혜진 PD가 막 엄청난 필살기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한일전이 기다리고 있죠. 한일전의 이 경쟁 오디션이야말로 진짜 무대다. 근데 그 전에 우리나라 지금 현역가왕 탑7이 선발되면요. 제가 알기로는 각종 이 콘서트나 여러 행사, 일정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한일전을 진행한다. 요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요 뉴스 기사 기억나십니까? 바로 이 서혜진 PD가 일본 현장에 가서 트롯걸 인 재팬 이 멤버들에 대한 심사평을 했다. 우리나라 마스터 시게루 씨와 바뀐 거죠. 그래가지고 서혜진 PD가 갔다고 했는데 제가 참 황당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방송 제작자 입장에서는 누가 더 시청률을 끌까밖에 보이지 않을 텐데 글쎄요. 어떤 점을 평가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 서혜진 PD와 MBN 현역가왕 제작진뿐만이 아니라 미스트롯도 마찬가지지만 방송사 입장에서는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시청률이 팩트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제가 볼 때는 굉장한 화제성 있는 인물들을 뽑았을 텐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김다현 그리고 전유진 이 두 참가자들의 공통적 특징은 바로 10대들이다 라는 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0대들이 항상 좀 홀대받고 탈락 위기에 놓이고 실제로 서혜진 PD는 전유진 양을 미스트롯 때 탈락시켜버렸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때까지도 이 전유진 양에 대한 안타까움이 많은 팬분들 사이에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서혜진 PD가 이번에는 다른 말을 했어요. 이번에는 한국 못지않게 일본에서도 10대 소녀들의 실력이 강세다. 일본에서도 전유진, 김다현이 있구나. 왜 이 말이 나왔나 하고 봤더니 바로 트롯걸인 재팬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인기 순으로 살펴보면요. 지금 아마 전유진, 김다현 양이 가장 많이 승부를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참가자가 딱 한 명 보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 친구인 것 같아요. 바로 이 참가자가 가장 많은 극찬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래서 요 참가자도 지금 보니까 16살이라고 해요. 나이대가 지금 보면 16살, 19살, 뭐 29살 요렇게 지금 나이가 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회수가 사실 굉장히 미미해요. 4만회, 19,000회 이 정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김다현 양 137만회, 전유진 양이 136만회. 자, 말도 안 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그만큼 일본 버전의 현역가왕 트롯걸 인 재팬이 일본 현지에서 그저 그렇단 얘기입니다. 시청률이 높거나 그렇게 큰 화제성을 끌고 있지 어떻다? 못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건 요 소녀가 16살의 요 소녀가 전유진, 김다현 양과 아마 한일전을 하게 되면 굉장한 각축을 벌이게 될 거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요번 파주에서의 녹화 현장에서 나왔던 얘기들 중에 하나는요. 딱 이겁니다. 전유진, 김다현이다. 역시 이 두 사람이다. 이 두 사람이야말로 최종 진선미에 등극되지 않겠나. 자, 아직은 이 두 사람이 진선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죠? 맞습니다. 바로 이 결승전 녹화 이후에 생방송 무대와 점수 합산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소녀가 지금 뭐 진선미 확정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녹화 현장에서 나온 말에 따르면 전유진, 김다현의 이 녹화 방송에서의 점수는 그야말로 탑급이다.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준결승전 때도 이렇게 점수 발표가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아마 요번 녹화 일정에서도 생방송 무대 점수를 제외한 요 무대 점수를 합산해 놓고 봤을 때 그야말로 이 전유진 김다현 양의 녹화 현장에서의 점수는 이미 탑급이다. 그러니 생방송에서의 무대 점수 그리고 실시간 투표, 스밍 점수를 합산하면 이 두 친구 중에 진선미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매우 궁금합니다.